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평소에 다리에 거미줄 모양으로 혈관이 많이 보인다거나 울퉁불퉁 또 튀어나와 있다거나 또 자주 붓거나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리에 열감이 있거나 멍이 한번 생기면 잘 낫지 않는 경우들, 이럴 때 혹시 내가 하지정맥류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하지정맥류 전문의 심영기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최근 5년간 이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가 58%나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정맥류 어떻게 좀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하지정맥류가 점점 이제 서구화되면서 우리 그 발생률도 좀 늘어나는데, 예. 그 하지정맥류는 보통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일 가장 많은 게 이제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이 있다든지 혹은 또 여성분들이 남성들보다 한 3배 정도 많으세요. 그건 뭐냐면 여성 호르몬의 그 생리 현상이라든지 혹은 임신, 출산이 있어서 그 판막에 이 여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판막이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3배 많고 그다음에 또 살이 찌죠. 비만이 되니까 그 정맥압이 높아질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체중, 그리고 또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그 정맥류가 있을 땐 자기한테 생길 확률이 30%예요. 그래서 이 정맥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더욱더 이 방송을 집중해서 보셔야겠네요. 그러면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울퉁불퉁 그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모습 또는 실핏줄이 이렇게 터져 있는 것, 저것이 바로 하지정맥류고, 힘줄이라고도 하고, 쟤는 다리에 힘줄이 저렇게 나와서 그 모내기처럼 다 바지들 걷고 모내기 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 저렇게 힘줄이 있을 때는 우리 저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해서 저게 생긴 거야.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죠. 힘이 좋다고 본 거군요. 네, 그렇게까지 오해를 했었죠. 네, 사실은 이제 그 힘이 좋은 게 아니고 판막이 손상이 된 건데요. 판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의 혈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맥, 피를 보내주는 거, 또 하나는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주는 거 정맥이라고 하는데, 동맥에는 판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맥엔 판막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심장으로 올라가는 일방통행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 피가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땐 살짝 열려요. 그러다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려면 판막이 탁 닫혀서 일방통행으로 심장으로 모든 피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데, 정맥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그림처럼 판막이 망가지면서 거꾸로 피가 밑으로 쏟아지는 거, 새는 거예요. 그거를 역류라고 해요. 역류라고 해서 피가 올라가던 피가 밑으로 새게 되기 때문에 아래쪽이 압력이 높아져 갖고 풍선처럼 불어난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또 혈관이 너무 진하게 보이거나 튀어나온 경우는 더더욱 조금 그렇게 그렇습니다. 느끼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체감도가 또 다르잖아요. 느끼시는 부분이. 이 하지정맥류의 중증도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정맥류의 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실핏줄이 터진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조금 굵어요. 1 내지 2mm 정도 되고, 요때가 이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2기는 냉면발 굵기에 파란 줄기가 보인다. 빨간 줄기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1기는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살이 트듯이 혈관이 텄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고, 그 다음에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발 굵기가 되겠습니다. 확 와닿네요. 네, 라면발 굵기가 돼서 그것도 이제 판막이 이상이 있는 것이고, 4기 같은 거 우동발이에요. 우동발처럼 해서 꼬불꼬불하죠. 그리고 5기 같은 경우는 손가락 굵기예요. 애기 손가락 굵기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6기 같은 경우는 피부 궤양이 있어서 다리가 썩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생긴 걸 6기로 이렇게 분류가 이제 돼 있죠.
네, 너무 비교를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점점 어쨌든 굵어집니다. 진다는 거네요. 네, 심해질수록 정맥압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길어져요. 길어진 게 좁은 공간이니까 꼬불꼬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꼬불꼬불 꼬부라진 거예요. 예.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하지 정맥류를 좀 오래 방치했을 때 지금 합병증까지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떤 문제점들이 정확하게 있는 건가요? 일단 뭐 합병증 오래되면 왼쪽 그림처럼 피부염이 낫지를 않고 점점 악화가 되고 점점 얼룩덜룩해지고 그리고 피부 변색이 오는 경우는 혈전성 정맥염이라고 해서 이때는 통증까지 있으면서 누르면 딱딱한 게 아파져요. 그리고 또 궤양이 생기고 다리가 썩게 돼요. 이렇게 심해지죠, 점점. 근데 이제 피가 정확하게 피 검사로 나오지는 않지만 노폐물을 잔뜩 실은 피가 정맥피인데 얘네들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포 사이에 찌꺼기 노폐물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리 정맥류가 있어서 특별히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피 자체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정맥류가 발견 즉시 치료를 해서 혈액순환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혈액이 깨끗한 게 중요하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지 정맥류가 의심되는 분들은 합병증이 유발되기 전에 꼭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요, 하지 정맥류가 여성에게 좀 많이 발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여성이 이제 그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이 남성들보다 훨씬 많이 분비가 되죠. 그런데 그러한 여성 호르몬이 판막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 학술적으로. 그래서 쉽게 이 여성들이 판막이 많이 망가지는 건 임신했을 때, 출산할 때, 이럴 때 이제 정맥류가 발병하는 게 많죠. 호르몬적인 문제 호르몬적인 게 제일 때문이겠군요. 많습니다. 다른 거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조건은 비슷해요. 그러면 특정 또 연령대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네, 연령대는 보통 이 40대, 50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연세가 들수록 이제 많아지긴 하는데 저희 병원 통계로 생각이 돼요, 이게요. 그래서 40대, 50대 여성 중년 환자의 대표적인 질환이 하지 정맥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남성들은 그럼 안 생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은 30%, 그러니까 30%, 여성들이 60%일 때 남성들은 한 30%. 그래서 여성들이 2배 많다는 거지 남성들도 있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표를 보니까 확실히 30대에서 한 60대 정도 환자일수록 하지 정맥류의 위험에 좀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도 하지 정맥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증상을 좀 볼 수 있을까요?